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 강좌를 맡은 황승진입니다.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강의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태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2022년 376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시장 점유율 4.4%를 차지하며 2003년 이후 줄곧 세계 5위 생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 및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 고유 브랜드를 통해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는지 수강생 여러분과 함께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주요한 성공 요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의 그림은 1950년대부터 국가별 자동차 생산량 순위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를 시간 순서대로 표시하는 동영상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변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미국이 줄곧 1위를 지키다가 1990년대 들어 일본이 1위로 올라섭니다. 그 후 미국이 1위를 회복하지만 2010년대 이후 중국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5년대에 10위권에 진입하여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은 2023년 생산 432만여 대, 수출 284만 대를 달성했고 2024년에는 0.9%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한 한국 자동차 업종은 2023년 413억 달러를 수출하여 13대 주력 업종 가운데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적 자동차 산업은 196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75년 소형 승용차 독자 모델 생산, 1980년대 북미 시장 진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997년 약 2년간의 구조 조정 이후 질적 성장과 혁신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5위권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주요 메커니즘은 먼저 국민차 개발을 추진한 강력한 정보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자립 전략을 추진한 기업과 정신과 자립 경영, 해외 기술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내부 능력, 철강, 전자, 부품 산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과 경제 발전에 따른 내수 증대가 조화를 이룬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친환경차 수출에 있어서도 2023년 약 72만 대를 수출하여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26.3%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친환경차 수출 비중은 2019년 이후 증가 추세로 미래차 분야에서도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2만여 개 부품을 조립하여 이루어지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종합 산업입니다. 후방 산업으로 철강, 석유화학, 전자, 기계, 비철금속이 연관되어 있고 전방 산업으로 운송, 렌트, 인포테인먼트 등이 자리 잡아 자동차 산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넓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손꼽히는 현대 기아 자동차는 한국에서 2022년 89%의 시장 점유율과 함께 어떻게 세계 굴지의 자동차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었을까요? 동일한 경제 상황과 정부 지원 정책하에 있었던 다국적 기업 GM 코리아는 한국 자동차 제조사 중 2022년 2.7%의 낮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1967년 정주영 회장에 의해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미국 포드와의 기술 제휴로 승용차 조립 생산을 시작하지만 1973년 포드와 결별하고 독자 생산 및
고유 모델 개발에 기업 역량을 집중합니다. 현대자동차는 박정희 정부 당시 국민 소형차 고유 모델을 주장한 중공업 차관보 김재관 박사의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반면 1965년 김창원, 김재원 형제가 설립한 신진자동차는 1971년 다국적 기업 GM과의 합작으로 GM 코리아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살아남았지만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국내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자동차 대 GM 코리아의 성공의 갈림길은 독자 생존형 고유 브랜드 대 해외 의존형 다국적 기업 합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산업정책, 창조적인 기업가 정신, 그리고 돌관공사를 마다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도전 정신이 빈약한 자동차 산업을 발전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강좌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12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태동입니다. 조선시대였던 1903년 고정임금의 전용차가 수입된 것을 시작으로 식민지기에 주로 미국의 승용차와 버스가 수입 운영됩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군용 트럭이 인천 등지에서 생산되면서 정비기업, 일부 부품 생산기업, 재생기업들이 생겨납니다. 1940년대 초 서울에서 자동차 수리공장 아도 서비스를 운영했던 정주영 회장은 이 시기 자동차에 대한 경험을 19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과 6.25 전쟁 시기 미국 군용 차량을 정비하고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수공업으로 차량을 조립 제작하는 재생기업들이 인력 양성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1960년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대량 생산을 위한 해외 다국적 기업과의 기술 제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확대되는 자동차 수요에 따라 컨베어 벨트 조립 생산이 가능한 자동차 기업들의 진출과 연관산업 부품 국산화 부진의 원인, 철강, 석유, 화학, 기계 등 연관 중공학 공업의 정책적 육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국산 고유 모델 포니와 수출 산업화입니다. 1970년 국민 소형차 고유 모델 계획과 1973년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은 한국 자동차 산업 성장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현대자동차 포니 생산과 수출과 관련하여 중요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인 키스트의 김재관 박사, 청와대 경제이수석 오원철 선생, 현대자동차 정세영 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화공업이 발달했던 북한의 자동차 공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전 세계적 석유 파동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번째 강의로 1981년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로 이어지는 자동차 일원화 조치의 패착을 살펴봅니다. 승용차 생산금지 조치에 승합차 본고로 제기한 기아자동차, 포니엑셀의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승용차 내수가 폭발하는 자동차 대중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1990년대 국산 독자 엔진 개발과 해외 생산 공장 진출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의 독자 엔진 개발의 성과와 해외 선지 생산 공장 설립 상황을 살펴봅니다. 또한 이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인 미국, 일본 기업과의
경쟁 상황에 대해서 요약 설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1997년 한국 외환 위기와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기아 자동차를 인수했고 미국 GM은 대우 자동차를 인수하여 추후 GM 코리아로 사명을 바꾸어 하청 기업으로 만듭니다. 구조 조정 이후 현대 기아 자동차와 GM 코리아의 매출 규모 등을 간략하게 비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강의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현대 기아 자동차가 글로벌 생산 5위에 진입하게 되는 과정과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세계 각국 정부가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관련 기술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약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강의는 2000년 이후 한국 자동차 산업 관련 정부의 정책 환경과 규제 동향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WTO 가입 전후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 압력과 그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고 안전 규제와 교통물류 정책도 정리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강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기업의 선두에서 경영을 지휘한 주요 기업가들의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별 경영혁신 전략과 부품 협력사들과의 협업 모델의 특징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시장 개척과 연구개발 투자의 전개 양상도 설명하겠습니다. 열 번째 강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인력 양성과 노사 관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인력은 어떻게 양성되고 공급되었는지 핵심적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한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로의 전환 시기, 고용 감소의 우려에 노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강의는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성장 과정을 정리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 간 협력적 관계와 임금 격차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차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 간 관계 변화에 대해서도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 12번째 강의에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현황 및 시장 전망과 도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 친환경 자동차 시장 점유율 관련 시나리오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려는 완성차 기업의 행보를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이 강좌와 관련해 12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 경제를 이끈 자동차 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진행하려 합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고도 성장기 한국 경제의 수출 주도형 주력 산업으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의 성공 전략과 정부, 기업과 노동자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주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